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텍스 에듀안 컨설팅의 김대기 대표입니다. 최근에 이제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는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을 주셔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되면 이제, 사장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이 부가가치세 낼 돈이 없다. 왜, 국가는 우리한테 이 부가가치세 이런 부담을 주는 것이냐? 라는 말들 많이 하시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부가가치세 낼 돈이 없다고 고민하시는 그 사장님은 왜 고민을 하시는 걸까요? 부가가치세를 누가 내는 거길래 사장님이 내는 걸까요? 그건 아닐 수 있는데요. 그래서 왜 사장님이 그 고민을 하시는지 좀 알아보고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그리고 그 고민을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어떤 대책을 세워 놓으셔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 좀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가가치는 왜 내야 될까요? 국가에서는 왜 부가가치를 내라고 할까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해 보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보겠습니다. 자, A 업체가 이제 B 업체한테 물건을 팝니다. 네, 물건을 공급하는데 약간 100억 원짜리 물건을 판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네. 자, 공급했겠죠? 그럼 B 업체에서는 이 물건이 온갖 대금을 지급했을 겁니다. 대금을 지급했을 때, 야, 그럼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야, 나 너희한테 물건 샀잖아. 그럼 물건을 갖다가 샀으니까, 내가 물건 샀다는 어떤 영수증 하나 끊어줄래? 라고 이제 A업체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러면 A업체에서는 그 영수증을 뭘 발행하게 됩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왜? 이 세금 계산서는 이 세금 계산서 이 세금 부가가치세를 얘기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을 시켜서 세금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값이 100억 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10%인 부가가치세 10억 원을 포함을 시켜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110억 원짜리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게 되면 B업체에서는 이 세금 계산서를 갖다가 이제 수령을 하고요. 받고 나서 이 110억 원을 A업체에다가 보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A업체는 부가가치세 세금 아니겠습니까? 자기 돈이 아니에요. A업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일정 신고 기간에 세무서에다가 10억 원을 이 부가 신고 때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출세액이라고 하는데요. 납부를 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야, B업체야, 너 A업체한테 이거 물건을 갖다가 사갖고 와서 이 부가세를 갖다가 이렇게 A업체에 줬다면서 그게 사실이야? 그 사실을 갖다 한번 증빙 한번 해봐. 우리한테 신고 한번 해줄래? 그래서 세금 받은 거 있죠? 이걸 갖다가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세무서에서는 B업체한테 그래, 그게 맞구나. A업체에서 지금 10억 원 받았거든. 그래서 네가 A업체한테 10억 원을 줬다는 것 갖다가 부가세를 줬다는 걸 갖다가 우리한테 신고를 해줬기 때문에 요 A업체에서 받은 10억 원을 너한테 돌려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업체에서는 10억 원을 납부를 하고요. 그리고 세무서에서는 B업체에다가 10억 원을 돌려주게 됩니다. 이게 부가가치세 환급인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자, 세무서에서는 A업체에서 얼마를 갖다가 팔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매출액을 갖다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업체에도 다시 이걸 신고하라고 함으로써 B업체에서 나중에 B업체도 물건을 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그 종합소득세라든가 법인세를 계산을 할 때 비용 처리가 적정하게 됐는지 라는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부가가치세를 이용을 하는 것이죠. 세금을 갖다가 걷게 되는데 결국은 매출 파악과 비용 처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부가가치세 제도를 만들어 놓은 듯 합니다. 그렇다면 자, 세금에서는 이제 이렇게 발행을 하게 되죠. 이 매출하는 사람이 이 똑같은 거 두 장을 발행을 해서 하나는 자기가 갖고 있고요. 공급자가 갖고 있고 하나는 이제 공급받는 자, 매입하는 그 회사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 신고 기간에 이걸 각각 신고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렇다면 부가가치는 누가 내는 걸까요? 자, 사장님이 내는 걸까요? 사장님 돈으로? 아니었죠. 아까도 매출한 그 업체 측에서는 매입 업체에서 부가세를 받았죠. 뭐 그거를 세무서에 낸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매입 업체에서 받아서 내는 거거든요. 자기 돈을 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내가 이제 최종 소비자라고 보겠습니다. 나는 사업자는 이제 아니겠죠. 최종 소비 사업자가 아니고요. 슈퍼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보겠습니다. 껌을 하나 사볼까요? 그러면 이
물건 이 껌값을 갖다 지급을 하겠죠. 자, 그럼 껌값이 얼마냐? 자, 물건값이 1,000원이고요. 부가가치세가 100원이 붙습니다. 그러면 내가 1,100원을 슈퍼한테 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1,000원짜리 껌을 샀는데, 그럼 슈퍼에서는 이 1,000원짜리 껌을 갖다가 나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만듭니까? 네,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공장에서 총판을 통해서 뭐 대리점이나 뭐 이런 중개상을 통해 가지고 슈퍼로 오게 되죠. 그렇다면 슈퍼에서는 이 1,000원에 나한테 팔기 위해서 대리점에 1,000원에 사오지는 않겠죠? 네. 그리고 자, 슈퍼도 마찬가지로 대리점, 총판, 공장 이렇게 흘러오면서 이렇게 될 겁니다. 대리점에서 물건을 공급하면 대금 지급하겠죠? 물건 공급하면 대금 지급하고요. 이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렇다면 슈퍼에는 1,000원에 팔기 위해서 약 대리점에서 한 800원 정도에 사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대리점에서는 800원에 팔기 위해서 총판에서 한 700원에 사오겠죠. 마진을 좀 남겨야 되니까요. 총판에서는 이제 공장, 이 껌을 만드는 뭐 제과 회사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한 400원에 사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는 440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겠죠. 총판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수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440원을 공장에 줬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총판 대리점 770원 줬겠죠. 대리점 슈퍼 880원 줬겠죠. 이렇게 슈퍼는 나한테 팔았을 때 1,100원을 받았고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잠깐 전에 본 대로 공장에서는 총판한테 물건을 팔 때 부가가치세 40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어디다 냅니까? 세무서에다가 내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이 전에 자기가 이렇게 준 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니까 없다는 가정하에요. 그렇다면 총판에서는 내가 공장한테 물건을 갖다가 사면서 40원을 줬습니다. 신고하면 40원을 돌려준다 그랬죠. 세무서에서는요. 이게 돌려줍니다. 돌려주고요. 그러면 총판에서는 이제 요 대리점에 물건을 팔면 70원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납부를 하겠죠. 그리고 대리점은 요 70원을 가져갈 겁니다. 네. 그리고 대리점에서는 슈퍼에서 80원을 받았기 때문에 80원을 내겠죠. 슈퍼는 80원을 받아갈 겁니다. 그리고 슈퍼는 나한테서 100원을 받았죠. 그래서 100원을 내게 됩니다. 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환급을 못 받습니다. 슈퍼가 100원을 냈다 하더라도 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자, 여기서 이제 세무서 입장에서는 총판한테 40원을 주고 그다음에 70원을 받았죠. 그러면 이러다가 이제 뭐 70원을 내게끔 만들고 40원을 갖다가 다시 돌려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야, 너 70원 나한테 줄 거 있지? 그리고 너한테 40원 돌려줄 테니까 결국은 30원만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가 신고할 때. 그렇다면 세무서에서 이제 부가세를 갖다가 얼마가 거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40원은 그대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70원을 받아서 40원을 돌려줬으니 30원이 세무서로 들어올 겁니다. 부가가치세가요. 그리고 80원을 받아서 70원을 돌려줬으니 10원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자, 100원을 받고 80원을 줬으니 20원이 들어올 겁니다. 자, 40원, 30원, 10원, 20원 더해볼까요? 100원입니다. 이 100원 누가 냈습니까? 여기 있는 부가세 100원 내가 냈습니다. 최종 소비자가 냈습니다. 결국은 대리점 사장이나 슈퍼 사장이나 총판이나 공장에서 낸 게 아니네요. 결국은 내가 낸 이 100원을 물건이 공급이 되면서 이게 가치가 부과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과된 가치에 따라서 부가세를 갖다가 이렇게 딜리버리 하는 역할만 하는 거네요. 부가세 100원을 갖다가 어차피 내가 냈는데 너희들 어떻게 거래했어? 그리고 이 매출액 파악과 비용을 적절하게 비용 처리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부가세 제도를 이용을 해서 이분들은 딜리버리만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나 부가세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말씀 하시면은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왜? 최종 소비자가 낸 거를 어차피 딜리버리만 해서 그 받은 돈을 내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 돈을 갖다가 다 어디든가에다가 써버리고 부가가치세를 갖다 내야 될 때 없다라고 고민하시면 그건 안 되겠죠. 당연히 모아놓으셔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그냥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가세 신고는 이건 뭐 그냥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냐? 자, 부가세는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1기와 2기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를 1기라고 하고요.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 2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또 나눠놨습니다. 예정신고, 확정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자, 1월 1일부터 3월 31일 동안에 뭐 세계현사가 왔다 갔다 한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예정신고 기간이라고 하고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또 왔다 갔다 한 게 있겠죠? 이걸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2기도 마찬가지 예정신고, 확정신고. 그래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1기 예정신고 기간이다 얘기를 하고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 확정신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기 예정, 2기 확정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1기 예정신고 요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네.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1기 예정 신고 기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1기 확정 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이 되고요. 2기 예정은 10월, 그 다음에 2기 확정은 다음에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갖다가 매번 해야 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법인사업자는 해야 되고요. 개인사업자는 좀 약간 편의를 봐주게 됩니다. 예정신고는 약간 건너뛸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확정신고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도 법인사업자처럼 이 신고 기간 때마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뭐 안 해도 크게 문제 삼지는 않겠다. 근데 확정신고는 해달라 이겁니다. 정리해보면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에는 이제 예정고지세액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무서에서 이제 날아오는데 이거 납부하고 신고를 가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선택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확정신고는 꼭 해야만 한다. 법인사업자는 예외 없이 다 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부가가치세를 누가 내고 왜 내야만 하고 왜 부가세 신고 기간에 부가세 없다고 고민을 하면 안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자,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